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립방정식이 뭐냐면 식 하나에 문자가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죠. 2개 이상. 2개 이상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2개 들어가 있는 것만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기본적인 풀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기본 풀이를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뭐냐면, 연립방정식 풀이의 핵심은 일단 한 문자로만 표현된 식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 문자로 된 식을 만들면 그걸 푸는 방법은 앞에서 다 2차 방정식의 풀이라든가 고차 방정식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가장 핵심은 한 문자로 된 표현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자로 된 식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결론은 다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면 그것도 이제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유형부터 이제 나눠놓고 나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써져 있는 게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구분이에요. 총 여기 1차와 2차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2차가 2개 주어진 경우에는 는 0이 있는 꼴이냐 아니면 는 0이 없느냐. 는 0이 없는 꼴 중에서는 뭐 이차항을 없앨 수 있느냐, 상수항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 2개 다 아닌 대칭식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제 감이 없고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립방정식 풀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장 핵심은 한 문자로 표현된 그 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차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1차 관계식. 1차 관계식을 찾으면, 1차 관계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1차 관계식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1차 관계식이라는 건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이제 고스란히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 빼기 y는 1 이렇게 됐으면 이거 1차 관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y 더하기 1인 거죠. 아니면 y가 x 빼기 1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문자를 고스란히 이제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학에서 1차 관계식은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이 유형을 5개를 이제 일단 적어놨어요. 이 유형 5개가 이 순서대로 난이도는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파악하시기에 그냥 난이도 순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랑 2차 관계식이 주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봅시다. 이렇게 2개가 주어졌으면 이거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하시오.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관계식이 있으면 y를 x 빼기 1이라고 이렇게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요걸 여기다 대입하기만 하면 이 두 번째 식이 그냥 한 문자로 표현된 그 식이 되는 거죠. 그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2차 방정식에서 x만 구하면 그 다음에 x에 따라서 이제 y 값도 다르질 테니까, 정해질 테니까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1차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자체는, 2차 연립 방정식 자체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그냥 단순한, 굉장히 쉬운,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관계식이 아니라 2차로만 이제 2개가 주어졌을 때, 유형이 이제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쉬운 는 0이라는 모양이 있는 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는 0이라고 있는 꼴이 있고, 이쪽에는 두 번째 식은 는 0이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또 계속 워낙에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한 문자로 된 식을 만드는데 그 한 문자로 된 식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1차 관계식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는 0이 있는 이 식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해서 0이니까 x 빼기 2y가 0 또는 x 더하기 y가 0. 어라? 1차 관계식이 생긴 거죠. 1차 관계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맨 처음 유형으로 돌아가서 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즉 요거랑 요거의 연립 방정식을 하나 풀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의 연립 방식을 하나 풀고 해서 이제 총 4쌍이 나오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중근이 나오면 4쌍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4쌍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쨌든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어쨌든 1차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차 두 개가 주어진 연립 방정식 중에 는 0이 없는 꼴이에요. 우변이 이제 둘 다 0이 아니죠. 둘 다 0이 아니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연립 방정식 가감법 했듯이 2차항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면 상수항을 없앨 수 있냐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항이 없앨 수 있으면 2차항을 없애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면 이제 상수항을 없애는 거. 이 순서예요, 사실은. 2차항을 없앨 수 있으면 뭐예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차항이 없으면 1차식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1차 관계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끝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관계식이 나오면 그 1차식을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해서 다른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2차항을 없앨 수 있으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딱 보고 요거 세 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2차항을 없앨 수 있는지 고민해 봤더니 2차항이 여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밖에 없으면 적당히 개수를 맞춰서 가감법으로 이제 없앨 수 있죠. 여기다가 2배를 하고 여기다 3배를 하면 6y 제곱 2배를 했으니까 4x 빼기 15y는 8이고 3배를 하면 6y 제곱이죠. 빼기 15x 더하기 9y가 39,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버리면 2차항이 없어지고 19x 빼기 19y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돼서 1차 관계식이 생겼죠. 1차 관계식이 했으면 이 19로 나누면 굉장히 단순한 1차 관계식이니까 그 1차 관계식을 정리를 해서 그거랑 이거랑 만족시키는 연립 방정식이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1차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됐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거죠. 다음 2차가 두 개 주어져 있는 연립 방정식 중에 2차항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는 0이 없으면 둘 다 는 0이 아니죠. 는 0이 없으면 일단 먼저 2차항을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2차항이 안 없어진다라고 하면 상수항을 없앨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2차항이 지금 세 군데 있기 때문에 x제곱만 없애기도 그렇고 이게 한꺼번에 2차항이 싹 다 없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항을 없앨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상수항을 없앤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수항을 없앤다는 건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48이죠. 48이니까 여기다 3배를 하고 여기다 4배를 해서 변 빼면 상수항이 없어져서 는 0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6x제곱 더하기 3xy 빼기 60y제곱이 48이고 밑에다 4배를 하면 4x제곱 더하기 4xy 빼기 48에 32y제곱이 48이라서 이거 두 개를 빼주면 2x제곱 빼기 xy 더하기 뭐죠? 28인가요? 28 빼기 28이군요. 빼기 28y제곱이 0 이렇게 되죠. 는 0. 2차 관계식인데 는 0이 생겼죠. 그러면 얘는 다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는 0이 있는 걸로 간 거죠. 는 0이 있는 꼴이면 뭐다? 는 0이 있는 이 식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2하고 1하고 4하고 7인가요? 4, 7이 28이니까 2, 4, 8이고 1, 7은 7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음수고 이쪽이 음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는 0이 있는 꼴이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에요. 절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상수항을 소거하면 는 0이 있는 꼴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1차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앞에서처럼 똑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2차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연립 방정식 중에 가장 이제 어려운 마지막 유형인데 이거 어렵다라기보다는
계산이 좀 복잡하고 많은 거예요. 대칭식이라는 건데, 2차가 두 개 주어지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2창을 없애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상수항을 없애버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데, 얘는 상수항을 없앨 수 있긴 해요. 근데 상수항을 없애는 목적 사실이 뭐냐면, 방금 전 문제에서 봤듯이 상수항을 없앤 다음에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1창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수항을 없애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대칭식이 뭔지를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2창도 안 없어지고 상수항이 없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식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대칭식이라는 건데, 대칭식이 뭐냐면 x하고 y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바꿨을 때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게 대칭식이에요.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 써봤자 어차피 같은 식이죠. 이것도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 써봤자 어차피 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대칭식이라고 얘기해요. 대칭식의 문제 풀이 자체는 그 풀이 자체를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합을 한 문자로 표현하고 곱을 또 한 문자로 표현해서 요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요 식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y를 a라고 하고 x, y를 b라고 하면 요건 곱셈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빼기 2b죠. 는 25가 되죠. 그쵸? 는 25. 그리고 얘는 요건 a고 요건 b니까 a 더하기 b가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아시겠죠? 곱셈 공식 앞에서 다 곱셈 공식의 변형 같은 거 다 외우셨을 테니까. 요렇게 바꾸고 나면 요게 다시 이제 a하고 b로 표현되어 있는 두 문자로 표현된 연립 방정식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요 1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연립 방정식이 하나죠. 1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걸 정리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냥 제 맘대로 만든 문제라서 아마 풀면 값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제를 풀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을 사실상 두 번 푸는 거예요. 두 번. 왜냐면 여기서 A, B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 A, B를 구하고 나면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서 다시 또 원래 1차랑 2차 관계식 유지해야 되는 연립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치환한 다음에 치환한 문자를 구하고 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연립방정식이 사실상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계산량이 좀 많다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2차로 주어진 경우에는 2차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가장 핵심은 한 문자로 표현된 식을 무조건 만드는 게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 방법 자체는 이제 1차 관계식을 찾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벗어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단, 이 개수가 좀 지저분하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식을 풀어라라는 문제에 있어서 5개를 벗어나는 유형은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중에 어떤 유형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1차 관계식이 아예 주어져 있는 경우면 굉장히 쉬운 경우고, 는 0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는 0이 있는 꼴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다. 그리고 2창을 소거할 수 있는 거는 2창을 소거하면 바로 1차로 가기 때문에 2창 소거, 즉 는 0이 없는 꼴 중에 2창이 없어지는 거는 바로 1차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그런 거고, 상수항을 소거하면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1로 가는 거죠. 상수항을 소거해서 는 0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인수분해해서 다시 또 1차 관계식을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식이 뭐냐면 x하고 y하고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걸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식은 어떻게 하냐면 치환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합을 a라고 하고 곱을 b라고 해서 a와 b로 표현되어 있는 방식을 바로 다시 주어져 있는 방식을 이 a와 b로 바꾼 다음에 그 바꿔져 있는 그 a, b를 다시 구하고 그 구한 걸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연립방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셔서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를 보는 눈도 이제 열심히 잘 길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